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국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찰의 저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제 정치야말로 조폭 세계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인데요. 흔히들 외교라고 하면 각국 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사진 찍고 만찬하는 것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사이좋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작은 나라의 말 못할 속상함이 있고 힘 있는 나라의 위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구소비에트 연방 시절 핵폭탄 150개와 1700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군사력이었죠. 그러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 영국 등 6개국으로부터 핵과 미사일을 내놓으면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련의 해체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비핵화하기 위해 미국이 돈을 대고 소련은 핵무기 해체 군사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등의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포기했고 미사일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은 군사무기 원조 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2년을 넘기고 있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국제 정치는 상하관계, 강약관계가 분명합니다. 힘없으면 당합니다. 국가 간의 약속 또한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이해는 됩니다.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게 두드려 맞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말입니다. 조선시대 광해군은 실리 외교를 펼친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해군은 망해가는 명나라와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당시 신흥 세력인 후금과도 교역을 하고 잘 사귀어야 훗날 후금이 중국의 주인이 됐을 때 큰 화를 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셈인데요. 그래서 광해군은 후금, 명나라와 모두 외교 관계를 맺고 중립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명나라에 사대하던 대신들에 의해 강제 폐위당하고 결국 그 뒤를 이은 인조가 병자호란을 겪고 삼전도에서 치욕적 항복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패권 도전, 일본의 야영, 북한의 핵개발 등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 방향과 관련하여 17세기 조선의 광해군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과거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도 미국에 패권을 내주었습니다. 더 오래전엔 중국마저 서구 열강들에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 대부분을 식민지화하며 미국에 도전하다 패망했습니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면 엄석대란 인물이 있습니다. 덩치도 크고 힘이 세어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인물이었지만 주인공이 나중에 커서 보니 초라해 보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패권국도 결코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이 슈퍼파워를 자랑하며 패권국에서 내려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후의 경제 대국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주변 정세가 어떻게 되든 우리 안보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만한 힘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불행은 스스로의 힘을 포기한 데서 시작된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